세미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AM2 Segment Anything in BDOS라는 논문인데요. 메타에서 올해 7월 29일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게 작년 4월에 이제 퍼블리시가 됐던 Segment Anything이라는 논문의 후속 논문이고요. 이제 발표 순서는 처음으로 이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SAM2 모델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데이터랑 익스피리먼트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비전을 공부하시면서 이 사진을 한 번쯤은 모두들 꼭 보셨을 텐데요.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미지랑 유사한 영역 또는 부분을 해당 클래스 레이블로 그룹화를 진행을 하는 비전 태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랑 유사하게 그룹화를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제 공간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정보 또한 고려를 해서 시공간적으로 이제 엔티티들을 구분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는 조금 더 컴플렉스한데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디오에서는 대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디포메이션, 약간 뭔가 찌그러져 보인다던가 오클루전, 화면에서 나갔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가려지기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빛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대상의 모습이 조금 더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 챌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의 특성상 이제 움직이거나 약간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해상도 자체가 이미지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가 조금 더 낮은 것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디오 프레임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프레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할까라는 것도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에서 주어지는 챌린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지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의 부분을 클래스 레이블로 이렇게 경계선을 따라서 분류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유명한 모델이라고 하면은 제가 발표드리는 논문의 선행 논문이었던 SAM 세그멘트 에브리띵이라는 이제 모델을 들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첨부한 이미지가 제가 실제로 세그멘트 애니띵 데모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자동 세그멘테이션을 선택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SAM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많이들 그냥 SAM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것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후속 연구로 나온 이제 논문을 발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SAM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제가 발표드릴 모델 구도가 대략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앞으로 SAM을 언급하면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모델이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서 넘어가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중에서 인터랙티브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때는 비디오에서 유저가 약간 이렇게 선을 그린다든지 클릭을 한다든지 바운딩 박스를 그려서 이제 비디오 내에서 세그멘테이션을 그런 유저 가이던스를 통해서 얻는 태스크입니다. 대신에 이 태스크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모델이 이제 아웃풋을 내고 나면 예를 들어 모델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IVOS 태스크의 한계점입니다. 다음은 가장 이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다루는 태스크인 세마이 슈퍼바이스드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인데요. 이 태스크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미지의 마스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한 마스크를 기반으로 그 마스크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뒤에서 트래킹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가 특히 비디오 에디팅 부분에서 되게 많이 활용되는 툴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거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 오브젝트 마스크를 마스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좀 약간 시간이 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것 또한 세그멘테이션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은 앞서 말씀드렸던 VOS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존재하는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 오브젝트의 전체만을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이란 것이 애노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입고 있는 티셔츠라던가 바지라던가 이렇게 따로따로 파츠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셋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데이터셋 이제 특정한 도메인에 집중해서 약간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데이터셋이 많기 때문에 뭐 사람만 있다거나 동물만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데이터셋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태스크는 프롬프터블 비주얼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이제 PBS라는 거는 비디오에 대해서 첫 번째 유저 프롬프트를 받는 것 이외에도 그 어떤 프레임에도 유저 프롬프트를 다 허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 클릭, 무언가를 선택하는 클릭, 그리고 네거티브 클릭, 무언가를 제외하는 클릭, 아니면 바운딩 박스나 마스크 자체를 인풋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프레임에 넘어가서 세 번째 프레임에서 여기 세그멘트 된 게 사라졌다고 했을 때 프레임 3에서 유저가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 논문의 기여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모델이 세 번째 프레임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전체 비디오 프레임에 대해서 이 프롬프트를 적용시켜서 세그멘테이션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태스크입니다. 약간 결과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서 리절트를 여기에 넣었는데요. 이 영상도 제가 세그멘트 SAM2 데모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세그멘테이션을 한 태스크인데 제가 이 셔츠 하나를 클릭하고 공에도 한 번만 클릭을 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아주 잘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SAM2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논문에서 계속 언급된 내용으로 SAM2는 SAM 모델을 비디오 분야의 일반화를 시킨 모델입니다. SAM과 가장 큰 차이점은 비디오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 아래 모델 구조에 보이는 메모리들이 추가됐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래서 한 프레임에 주어진 인풋 프롬프트가 비디오 전체에 메모리들이 적용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여러 프레임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구조를 순차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이미지 인코더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인코더는 전체 인터랙션 동안에 처음 한 번만 돌아가고 이후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각 프레임에 대한 피처 인베딩을 처음부터 다 뽑아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지 인코더로는 이제 또 메타에서 낸 다른 논문인 MAE 프리트레인드 하이라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미지 인베딩이 메모리 어텐션 블럭에 입력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논문에서 모델 설명을 그렇게 친절하게 하지는 않아서 제가 최대한 이제 글과 그림을 보고 열심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리 어텐션은 메모리 뱅크 맨 끝에 있는 메모리 뱅크에서 불러온 이전 프레임의 피처랑 예측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그리고 새로운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현재 프레임의 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랜스포머 블락에 현재 프레임의 이미지 피처를 입력으로 봤는데 이제 이후에 쌓여져 있는 이제 L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진행을 한 이후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메모리 뱅크에서 가져온 이전 프레임에 대한 정보를 이제 현재 이미지 인코더에 대해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MLP를 적용을 하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다음 프롬프트 인코더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처리를 하는데요. 약간 간단하게 처리를 하는데 포인트나 클릭 같은 이런 스파스한 프롬프트는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각 프롬프트 타입에 맞는 이미 정의된 런드 인베딩과 합산이 되고 마스크 같은 덴스 프롬프트는 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인베딩을 먼저 추출한 뒤에 이제 현재 프레임 인베딩과 합산이 됩니다. 네, 마스크 디코더는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출력해내는 곳인데요. 이제 2way 트랜스포머 블락을 쌓아서 프롬프트와 프레임 인베딩을 입력을 받아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모델의 구조는 여기 약간 왼쪽 밑에서부터 차례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프롬프트 인베딩에다가 아웃풋 토큰 인베딩을 합친 다음에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토큰에서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토큰과 이미지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레프리젠테이션을 추출을 하고요. 이때 여기서는 쿼리 값이 토큰이고 이제 이미지 인베딩 값이 K랑 불별입니다. 그 다음에 MLP 레이어에서 토큰,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각 토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그냥 조금 더 복잡한 인베딩을 계산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지 인베딩을 쿼리 값으로 해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컨볼루션, 트랜스포스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 업샘플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인풋을 이쪽에 집어 넣으면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토큰에 대해서 이미지 인베딩을 사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 추출을 하고 이제 이 여기서 나온 결과값을 3개의 MLP 레이어를 통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이미지 인베딩과 여기 MLP를 통과를 한 거를 이제 프로덕트를 구해서 최종 마스크를 예측을 하는 것이 마스크 디코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 디코더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클릭 한 번과 같이 애매한 프롬프트가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마스크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체 예측된 여러 개의 마스크를 출력을 하고 이후에 입력되는 다른 프롬프트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팔로워 프롬프트에서 이제 이런 애매했던 앰비규어티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현재 프레임에서 가장 높은 IOU가 선택을 돼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IOU는 아까 통과했던 MLP 레이어 중에 하나에서 계산을 진행합니다.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항상 밸리드한 오브젝트가 존재를 하는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나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오클루전 때문에 몇몇 프레임에서는 오브젝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대비해서 타겟 오브젝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헤드를 추가해서 오브젝트 프레임이 있는지 예측하는 게 요 또 다른 NLP 레이어입니다. 다음으로는 메모리를 생성하는 메모리 인코더인데요.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 마스크를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미지 피처 인베딩이랑 같이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컨볼루션으로 컨볼루션을 이제 써서 인베딩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인베딩 정보를 가지고 뒤에서 언급될 메모리 뱅크에 저장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메모리 뱅크는 제가 앞서 이전에 바로 말씀드렸던 메모리 인코더로부터 나온 그 인베딩들을 저장을 하는 공간인데요. 이제 추후에 프레임을 예측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전 프레임의 정보나 이제 프롬프트와 같은 과거에 대한 예측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포인터도 같이 저장이 됐는데 오브젝트 포인터란 각 프레임에 대한 여기서 나왔던 마스크 디코더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마스크 디코더의 결과가 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응축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메모리 뱅크에는 이제 이전 프레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세그멘트 되어야 할 오브젝트에 대한 인베딩 정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에 대한 학습은 이미지랑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8개의 프레임을 샘플링을 하고 랜덤으로 프롬프팅을 진행할 두 가지 프레임을 고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앞서 이제 랜덤으로 고른 두 가지의 프레임들에 대해 확률적으로 이제 무언가를 수정을 하는 클릭을 입력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그멘트 SAM2에서는 중간중간 프레임 중간중간에 클릭을 해서 약간 세그멘테이션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 해당 프레임들에 대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수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올바르게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그냥 기본적인 세그멘테이션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비디오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델을 위해서 이제 크고 또 다양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엔진을 구축한 것 또한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 인 더 룹 세팅에서 사람 애노테이터를 사용을 해서 라벨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이제 아까 기존의 데이터셋에서 한계점으로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정보도 같이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자도 동시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존 데이터셋의 한계를 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데이터 엔진은 총 3개의 페이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페이즈의 부분은 애노테이터들이 얼마나 모델의 보조를 받는지에 따라서 나뉩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SAM의 결과로 보조가 주어지는데요. 이제 애노테이터들은 이제 비디오에서 SAM이 생성한 아웃풋 마스크를 받고 세그멘테이션 결과에 대해서 브러쉬나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약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프레임마다 SAM을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마스크 애노테이션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프레임당 평균 초가 37.8초가 걸렸고 총 1,400개의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 16,000개의 마스크렛을 생성을 했습니다. 사실 논문에서는 한 프레임당 37.8초가 걸렸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매뉴얼 애노테이션 치고는 이제 모델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빨리 이것도 되게 빨리 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SAM이랑 SAM2가 같이 활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SAM2는 마스크만 프롬프트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즈 1에서와 같이 SAM과 다른 툴을 사용을 해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이제 매뉴얼 애노테이션으로 마스크를 생성을 한 이후에 SAM2에 해당 마스크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SAM2에서 이후의 프레임들에 대한 마스크를 이제 순차적으로 막 생성을 해주는데 그 생성된 프레임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약 그게 정확하지 않다면 또 이제 지우개나 뭐 브러쉬 이런 걸로 다시 좀 에디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렛이 정확해질 때까지 애노테이션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2에서는 63,500개의 마스크렛을 수집을 하고 라벨링을 하는 데는 프레임당 7.4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스에서는 모든 이제 풀리 피처드 SAM2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포인트나 마스크까지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SAM2는 이제 중간중간에 포인트나 마스크 이런 걸로 클릭을 해서 마스크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애노테이터들이 후에 수정을 할 때 브러쉬로 하나하나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몇 번 클릭을 해서 수정 결과를 약간 고치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완전 짧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90K의 마스크렛을 수집을 했고 프레임당 애노테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이제 4.5초로 줄었고 이 결과가 페이즈 1에 비해서 8.4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애노테이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애노테이터 그룹이 데이터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마스크된 결과에 대해서 satisfactory 아니면 unsatisfactory로 구분을 해서 만약에 satisfactory가 되지 unsatisfactory였던 경우에 대해서 다시 애노테이션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또 수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물체 자체가 잘 식별이 되지 않는다. 물체 자체가 좀 세그멘테이션이 어려운 물체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젝을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셋의 이름은 SAV 데이터셋인데요. 이 50.9K의 비디오에서 얻은 642.6K의 마스크렛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각각 프레임에 존재하는 모든 마스크 개수를 기준으로 현존하는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 대비해서 53배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14초 정도의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4%는 실내고 46%는 실외 데이터고 또 47개국의 이제 씬에서 수출 컬렉션이 되었고 또 이거를 수집한 크라우드 워커도 다양한 집단을 이제 고려를 해서 다 수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SAV 데이터셋인데요. 이런 식으로 애노테이션 자체가 막 여기는 사람의 머리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고 뭐 데이터셋 자체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동물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막 이런 씬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SAV 데이터셋을 스플릿을 할 때 비디오를 찍은 사람이나 지리적 위치를 기반으로 나누어서 비슷한 객체의 겹침을 최소화를 해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 셋으로 나누었는데 이때 밸리드와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객체라든지 뭔가 가려진 오클루전이 있는 객체라든지 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패턴이 좀 복잡한 비디오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나리오를 일부러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를 애노테이터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설정을 했고 데이터셋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보장을 해서 모델의 성능을 좀 강력하게 평가할수록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제 데이터 엔진 중에서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매뉴얼하게 애노테이션한 페이즈 1 데이터만으로 밸리드와 테스트 셋을 구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에 대한 내용 중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인데요.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옷을 선택하기 위해서 머리를 지우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뭐 머리가 잘 따로 떼어지지 않는다던가 팔이 계속해서 좀 선택이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실험은 JNF 매트릭을 기준으로 리포팅이 되었고요. JNF 정확도는 IOU, Intersection of Union이랑 세그멘테이션의 이제 경계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들의 이제 평균을 내서 그 안에 있는 분할 영역과 경계가 잘 정의되어 있는지 이거를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당 표는 이제 9개의 제로샷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활용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결과인데요. 한 번에 3번의 클릭을 통해서 마스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은 오프라인 평가로 모델 에러가 가장 큰 곳을 기반으로 이제 여러 번 비디오를 반복을 해서 프레임을 선택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온라인 평가로 이제 비디오를 한 번만 재생하면서 프레임과 상호작용을 했던 방식입니다.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은 XMEM과 QT인데 해당 모델들은 마스크를 인풋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기존의 SAM 모델이 이니셜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모델들이 그 마스크를 입력을 받아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생성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그 프롬프트업을 중간중간 입력이 가능한 모델이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실험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SAM2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더 많은 프레임과 인터랙션을 할수록 좀 더 정교화해지는지 좀 성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가장 많이 쓰이는 VOS 태스크로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대해서만 프롬프트를 받는 경우인데요.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클리카 박스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SAM이 이니셜 마스크를 생성을 하고 베이스라인으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SAM2는 이런 식으로 옷을 잘 선택을 해내는데 베이스라인들은 첫 번째 마스크가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 뭐 바지나 사람 전체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SAM2가 프롬프터블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뿐만이 아닌 좀 컨벤셔널한 VOS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SAM2가 여러 인구 집단에 대해서 페어한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에코 X4D 데이터셋에서 사람 카테고리에 있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인구 집단에 대해서 유사한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이미지 태스크인데요. 이때는 이미지 태스크이기 때문에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 IOU를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고 37개의 제로샷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제 클릭 한 번과 클릭 5번의 평균 IOU를 리포팅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표에 좀 비디오라고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디오임에도 그 프레임을 각각 이미지인 것처럼 따로따로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비교를 하면은 SAM과 SAM2가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둘 다 유사하게 성능을 내는데 지금 새롭게 제안하는 SAM2 모델이 6배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는 기존 SAM에서 사용을 했던 데이터셋에 더해서 이제 새로 만든 SAV 비디오 데이터셋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요걸 추가했더니 이미지 태스크에서도 성능이 좀 올랐다 이런 걸 나타내고 이제 뭐 SAM2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그 첫 번째 프레임에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주어지는 이제 VOS 태스크인데요. 다른 베이스라인들에 비해서 뭐 SAM2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 이 두 가지가 둘 다 SAM2인데 밑에 있는 게 이미지 인코더가 조금 더 큰 카이라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을 했는데 뭐 그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갔다. 이미지 인코더를 더 큰 거를 사용을 하면 성능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에뷸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셋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모델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VOS 데이터셋에 대해서 SAM2를 학습시킨 결과인데요. 이제 11번째 줄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엔진을 도입을 한 그 데이터셋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VOS 태스크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 엔진을 이제 이용을 하기만 해도 성능이 약 12% 정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 데이터셋이 굉장히 좀 효과적인 데이터셋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줄에 나타난 것처럼 약간 좀 당연할 수 있지만 SAM 데이터셋까지 포함시켜서 모든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성능이 이제 가장 평균적으로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퀀티티 에밸레이션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올라간다. 이거를 그냥 증명을 한 거고, 데이터 퀄리티 에밸레이션은 필터링 전략을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애노테이터들이 이거를 필터링을 해서 좀 더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하기 위해서 SAV 데이터셋에서 5만 개의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5만 개의 마스크를 랜덤하게 셀렉션을 했고, 그 두 번째 거는 5만 개를 가장 많이 수정된 거를 셀렉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전체 데이터 셋인데 랜덤하게 셀렉한 것보다 조금 더 에디트가 많이 된 게 성능이 더 높게 나왔고, 이게 전체 데이터 셋인데 이게 25%만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높게 나온다. 이래서 데이터 퀄리티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에 대한 에밸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인풋의 해상도가 올라가면은 뭐 성능이 높아지고 프레임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높아진다라고 실험이 되었는데, 이때 프레임의 개수는 이제 속도랑 정확도의 그 등가 교환 때문에 8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서 속도가 똑같은데요. 그 논문에는 등가 교환 때문에 이제 8을 선택했다고 한 거 보면은 표에 에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는 메모리를 높이는 게 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생각을 해서 뭐 메모리 6개를 사용을 했고, 메모리 채널 수를 이제 256과 64를 비교를 했을 때 적게 해도 성능이 크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리를 64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공간이 4배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이제 그냥 본인들이 제시한 모델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를 하는 그냥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메모리 어텐션과 이미지 인코더의 사이즈는 키우는 게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뭐 이미지 인코더의 경우에는 속도와 정확도의 증가 교환을 생각을 해서 뭐 중간 거를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랑 테이크홈 메시지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기존 SAM 논문에서 제시된 프롬프트 가능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비디오에까지 확장시키는 게 주요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모델 구조에 메모리를 더해서 중간 프레임에서도 프롬프팅이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한 매우 크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진 SAV 데이터셋을 생성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 엔진을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델이 프롬프터블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 이전에 한계점을 짧게 얘기를 하자면, 뭔가 많은 일이 막 일어나서 좀 정신이 없는 화면이나 오랫동안 화면 밖에 사라졌던 게 갑자기 돌아온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에러가 있다고 논문에서 이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한계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데모를 사용을 해봤을 때, 프롬프팅을 진행을 할 때 뭔가 픽셀 단위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클릭을 해도 모델이 그걸 인식을 못하면은 그게 세그멘테이션을 제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제가 좀 굉장히 섬세한 부분을 요구를 하긴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엄청 픽셀 레벨로 섬세하게 수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약간의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와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소타 모델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하시지 않는 분들도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는 뭐 이런 모델이 되게 유명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데모가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 번쯤 들어가서 그냥 약간 가지고 놀아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할 때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는 사실 그냥 프롬프터블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였는데 이제 그거뿐만이 아니라 뭐 비디오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좀 실험을 진행을 한 게 굉장히 좀 정당하다, 페어하다라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셋도 이제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